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지만 오늘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미 시한을 넘긴 거죠.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분과 특검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이승원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오늘도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공개됐죠, 재판 모습이. 그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윤석열이고요.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피고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했다. 그게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지난주 있었던 재판 모습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 이후로 몸이 좀 안 좋다는 건데 이거 이승훈 부위원장께 변호사니까 여쭤볼게요. 뭐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냐면 저 금요일 날 재판을 받고 들어가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가 계속돼서 오늘 재판에 못 나오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란 재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보석 신문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또 보석 신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석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또 다시 다른 내란 재판에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핑계는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석 신문에 나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내란 재판에 못 나간다 이런 것인데 예. 그러면 다음에는 또 내란 재판에 나갈 것인가? 여전히 안 나갈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만 있는 것이지 뭐 특검 수사에 응하거나 또는 재판에 응할 생각 자체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보석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보석을 시켜주면 석방을 시켜주면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재판에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보석 신문 결정이 안 나와서 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 풀어주면 재판도 나가고 특검 조사도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보석 결정을 지켜본 다음에 안 해주면 안 나가고 보석을 해주면 재판도 나간다. 이건 너무 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굉장히 슬림해졌고 예. 머리야 뭐 염색을 못한 거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불가능이니까 예. 뭐 그것 때문인데 구토와 현기증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안에도 의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면 외부에 나갈 정도로 뭐 119에 실려갈 정도의 상황도 아닌 것이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들이 과거 지난번에 그 강제 구인하려고 했던 특검 예. 조사 때 2차례 실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속옷 저항하고 뭐 10명이 달려들었는데 본인이 뭐 낙상해서 치료받았다. 그때 그 얘기도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10명이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바닥에 내려와서 앉아서 버텼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각종 질환들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도 안 나갔던 재판에 안 나갔던 사람이 집에 앉아 있으면서 나가겠습니까? 만약에 그 100번 양보해서 보석이 됐다 쳐요. 예. 그러면은 자택에서 안 나가고 있으면은 끌어낼 방법이 있습니까? 구치소에서도 불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요일 날 공개된 윤 전 대통령 모습 보면 여권 측에서는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똑같은 영상인데.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가는 그런 어떻게 근거 이런 게 어떻게 좀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하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지난 금요일 화면을 보고 예. 좀 체중이 엄청나게 빠지셨어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지금 체중이 많이 빠져서 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체중이 더 빠지죠. 들어가서 이게 식사를 당뇨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은 체중이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력은 많이 쇠해졌다고. 기력이 쇠해지면 아무래도 뭐 다른 뭐 컨디션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신다고 제가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이 뭐 거짓말할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보석이라는 것이 구속 사유하고 비슷하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대부분 또 보석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피해자 인권 그리고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권적인 고려를 좀 한다면 보석도 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재판에 출석해서 피고인이라는 것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하는 그런 뭐 권리도 있는 것이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대승적으로 재판부가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뭐 우리나라가 이미 형사사법 제도가 매우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피고인의 정황까지 다 살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뭐 윤 전 대통령께서 하는 말이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호소를 어느 정도 좀 들어줄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어권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네. 좀 보석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런 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뭐 그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예. 그리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밝히셨으니 지금 어차피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속 상태를 저렇게 뭐 길게 할 필요 없는 거고 이미 뭐 증거를 수집할 만큼 수집하였고 예. 도주 우려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한다면 보석 사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24년 9월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그 야당 대표인데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어딨냐. 방어권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당시에 뭐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도장 찍어준 사안인데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인데도 영장전담 판사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런 전례도 있고 하니 이번에도 보석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전향적으로 네. 충분히 판단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생각 한번 들어보고 한번 여쭤볼게요. 보석의 실현 네, 여부요. 가능성이요. 보석 가능성은 뭐 객관적인 정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높진 않다고 봅니다. 예.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이 두 개가 진행 중이잖아요.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직권남용과 통칭돼서 하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석의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그 병보석이 될 가능성이 큰데 예. 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만성 질환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굉장히 그 판사가 보기에도 지금 보석이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으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건강 상태 오히려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약간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그 프레임을 가두기 위한 것이지 예. 어떻게 영어의 몸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체중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기력 소진 또 목소리에 들어보셨잖아요. 목소리가 과거와는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목소리의 톤이 낮아진 걸 봤을 때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예. 그것이 병보석을 재판부에서 인용할 정도인가? 그것은 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보석을 만약 해준다면 이수근 위원님 재판부에서 어떤 각서 뭐 이런 거를 쓰거나 어떤 강제 조치를 보장받고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해줘요? 보석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외부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또 몇 시가 저녁 몇 시 이전에는 들어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출석 강제하는 문구는 없어요. 당연히 뭐 출석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근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보석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재판 출석도 보석 조건에 쓸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걸 쓰는 경우는 못 봤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모든 피고인들은 재판받으러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네. 만약에 안 오면 그냥 다시 영장을 집행해요. 구인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네. 다 피고인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보석으로 나온다면 네. 얼마나 열심히 재판에 임하겠습니까? 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왜 못 내보내 주냐? 네.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뭐 부속실장도 증언할 것이고 한덕수 총리도 증언할 것이고 모두 다 자신의 지위를 받았던 하급자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눈치를 보거나 또는 재판 전에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 우려가 수사는 끝났다 할지라도 없다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나 구속하지 않고 빼주면 재판을 열심히 받을게. 이건 어떻게 보면 법정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당연히 빼줄 수는 없을 것이고 보석은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정말 뭐 1%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석해주면 이 판사를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굉장히 판사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돼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1%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신문이 금요일 날 했고 청구된 지가 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온다 보니까 재판부가 뭘 고민하길래 이렇게 길어지는 거냐 좀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글쎄 이제 그거는 판사의 뭐 정권이 있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얘는 그 보석 관련 신문 하고 나서 2, 3일 내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틀 정도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아직 사흘 지났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금명간에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마 이제 보석 신청은 방어권과 건강의 문제였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보석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병보석의 조건에 해당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약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아니 구치소에 가서 몸짱돼서 나오는 피고인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운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변호인 만나러 접견이 잦았던 것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뭐 1km, 2km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 홍거방에서 더 좁은 공간에서 합니다. 그런데 병보석 요구한 것은 이게 무슨 외과적인 응급수술을 요하는 그런 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도 아닌 것이고 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병보석으로 나올 리는 만무하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는 법기술 총동원해가지고 법기술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석은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 의원님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이승훈 문제 만약에 보석 결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재판에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그 조건으로 보석을 해줬는데 재판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구속영장을 예, 그렇습니다. 그냥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그냥 구속영장 발부하면 되는 겁니다. 판사가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보석 조건에 더 들어있으면 더 엄격하겠죠. 예. 다만 이제 뭐 보석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예. 보석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잘 나가긴 나갈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민도 안 무서워하고 뭐 대통령도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예. 유일하게 구속되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25년형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5년 이상 수감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고통스러워했어요. 본인이 보낸 거잖아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좀 법의 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이게 더 국민들의 생각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최 의원께서는 재판부가 지금 오늘도 결론이 안 나면은 전례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고심하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보세요? 뭐 건강 상태도 볼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도 이번 사안이 정치적 사건임을 까먹지는 않겠죠. 이 사건은 보통의 형사 재판과는 다르다. 정치적 사건이고 정치적 쟁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피고인이 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안이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사실상 알았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의 담장을 허물어뜨리면서 그런 부정부패 사건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야당과의 저항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정치성을 사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아마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 만약에 보석이 된다면.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러 전례도 보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제가 전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5년여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도 재판부가 왜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입시 비리로 기소가 됐지만 정치적 사안에 가깝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한번 가려보자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재판부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많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고심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부도 그러한 범주 안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윤 전 대통령을 보는 모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는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 독에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헬쓱해지고 술 한 잔이니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염색하던 머리가 이제 그렇게 하얗게 나오니까 그 쇼를 하고 있지만 1.8평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무슨 나와서 그건 구실이죠. 살아가기가 힘들다? 다 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왜 자기는 못 살아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세상이 우리가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보석은 무슨 보석이에요? 전한길 씨 같은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실제로 정광재 대표 윤 전 대통령의 금요일 날 모습을 보고 보수층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글쎄 좀 많이 상념에 잠겼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꽤 오랜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 대중에 공개된 것도 80여일 만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뭐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는 것 보면서 굉장히 당당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는 보수 지지자 또 특히 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죠. 전한길 씨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저는 뭐 의문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왜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본인의 잘못된 선택, 그런 정치적 선택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많이 있었거든요. 보수 지지자들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 계엄을 하지 않고 파면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그 반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데 대한 원망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보석 신문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분노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서부지법 사태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때 구속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예. 혹시나 이게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는 강경 보수 그런 분들의 움직임이 뭐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떠세요? 김계리 변호사가 바로 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뭐 국민에 대한 협박인가요? 사법부에 대한 협박인가요? 변호인으로서 전혀 온당치 않은 태도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경악했던, 가장 분노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거기 그 가담했던 모든 사람이 다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냥 중하게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그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여라도 지금 보석 그 신문 결과 뭐 여하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의 협박 같은 이런 누구든지 본인이 그러니까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게 서부지법처럼 그렇게 폭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뭐 스스로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거니까 본인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예. 뭐 그걸 지금 예를 들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헌재에서 계속해서 그 거짓 진술을 했었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어떤 형사 재판과 달리 이거는 군인을 헌법기관에 총 들고 투입을 시켰고 중앙선관위와 국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건과는 비교 불가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보석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게 예. 다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 의원님 어떻게 뭐 윤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다? 이런 가능성 더 결집한다?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셨고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정치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와 이성 그리고 법리적 지식으로 갖고 탈피하셔야 되고 예. 정치적으로 의미를 두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주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로 서서 홀로 법정 싸움을 외롭게 하시면 된다. 그것이 뭐 비록 외로울지라도 예.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이 뭐 정당성을 여러 가지 갖고 이미 오랫동안 설파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갖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과는 차별화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는 아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전한길 씨가 저렇게 하는 것은 뭐 본인의 뭐 넋두리일 것이고 그리고 뭐 김계리 변호사도 자신의 뭐 그 생각일 것이고 사견일 것이고 물론 김계리 변호사는 입당을 해서 뭐 당원이라고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러니까 차별화로 두 사람 그러니까 정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예측을 합니다. 뭐 정관제들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외 집회를 대구와 또 서울에서 하는 과정에서도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 세력이라든가 부정선거와 관련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낸 것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같은 정체성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출당에 가까운 탈당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갈수록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과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놔주는 것이 국민의힘을 놔주는 것이 앞으로 보수 세력 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